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조리과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 대학 진학과 취업, 이 두 선택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저는 대학 밖 경험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에 호텔에서 전문적인 조리 실무를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직장 사람들 외에는 또래와 관계를 쌓기 어려웠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인생설계학교에서 스케치 코스가 모집 중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스를 참여하며 제가 걸어온 길을 정리하고 저와 같은 청년들을 만나 고민과 정보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스케치 코스가 제 인생 초반의 기록을 남겨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청년 인생 설계학교 스케치 코스는 대학 밖의 다양한 삶을 알기 원하는 대학 비진학 청년들을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스케치 코스는 서울시 청년 자율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 비진학 청년 당사자가 정책을 제안해 기획된 코스입니다. 스케치 코스는 대학 밖에서 나만의 길을 걸어온 비진학 청년들을 한데 모아 서로가 걸어온 길을 들여다보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코스입니다. 스케치 코스를 통해 대학 비진학 청년들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진로를 결정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삶의 활력을 얻어갑니다. 청년 인생 설계학교는 대학 밖의 다양한 길을 걸어가는 대학 비진학 청년을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수료한 비진학 청년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와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시간 애프터 스케치 코스입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식으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율입니다. 작년 2023년 1기를 수료했고요. 올해 사람책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씩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24년 1기 수료한 이상용이고요. 여기 계신 분과 이제 9면인데 같이 했던 동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1기 스케치 코스를 수료하고 상영님과 같이 동기로 활동한 김경찬입니다. 율림의 1년 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너무 새로워요. 우리는 약간 선배 후배 개념이 없으니까. 네, 맞아요.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스케치 코스 4기 얼마 전에 수료를 마친 서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네. 수료한 이후로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근황을 좀 듣고 싶어요. 제 근황 혹시 먼저 네. 얘기해봐도 될까요? 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복무를 하고 있고 올해 말이면은 이제 복무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취미생활로 배드민턴도 하고 있고 이제 커피를 제가 너무 좋아해서 커피 컨텐츠 모임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케치 코스를 다닐 때 군인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우연히 이제 좀 스케치 코스를 알게 돼서 관심이 많이 생겨서 신청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에 저희가 수료를 했잖아요. 네. 수료를 진행하고 정말 좀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제 본사에서 제가 발령이 나가지고 혹시 이게 스케치 코스의 나비 효과? 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혹시 휘정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스케치 코스 딱 시작했을 때는 퇴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스케치 코스 딱 수료하고 나서는 이제 퇴사를 완료해서 지금은 백수 상태고 제가 새로운 꿈을 찾고 싶어서 퇴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찾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휘정님은 이제 수료를 하시면서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코스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신 건지 아니면 원래 퇴사를 계획하고 계셨던 건지 그게 궁금해요. 원래도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스케치 코스에 오신 분들 공통점이 대학 비진학을 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듣다 보니까 뭔가 저도 이 회사에만 국한돼 있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이제 확신이 들어서 다른 분들의 이제 경험담들이나 뭐 생각들도 듣고 해서 저도 한번 퇴사를 해보고 다른 거에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확신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케치 코스를 통해서 약간 용기를 얻으신 거네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우리 다 엄청 다른 근황이 있네요. 여기는 퇴사하시고 승진하시고 군대 제대하시고 네네. 저는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 저는 올해 되게 늦은 나이로 대학교에 진학했어요. 만 30살 나이로 늦게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해서 요즘에 일하고 공부하느라 엄청 정신이 없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수료하고 근데 다시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자주 만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케치 코스라는 걸로 만난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하셨어요? 스케치 코스를? 저는 이제 평소에도 정책을 좀 많이 훑어보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청년 목당 정보통에 들어가서 보는데 정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스케치 코스라는데 그게 뭔가 하니 보니까 대학교 비진학을 한 청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는 코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딱 나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추후에 결과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기도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결국엔 된 거잖아요. 그쵸. 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우리의 근황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왜 1회차 때 입학데이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그때 이렇게 작은 카드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도 그 키워드를 따라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입학입니다. 스케치 코스를 신청하게 된 계기와 기대했던 스케치 코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거였는지. 제가 스케치 코스에서 기대했던 바는 비진학 청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의 고민과 문제들이 공통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나와 비슷한 고민들과 궁금증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이제 무슨 목표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했었고요. 제가 이제 그게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한 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던 것 같고요.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해보고자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네, 맞아요, 궁금했던 맞아요. 거죠.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저도 다양한 삶의 레퍼런스가 궁금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스케치 코스 오기 전에는 다들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이런 느낌인데 다 한 곳에 맞아요. 모였잖아요. 맞아요. 우리 상영님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네.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대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엄청 단순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배우고 싶은 게 없는데 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차라리 사회에 나가보자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맞나? 그런 의구심이 조금 계속 들었었어요, 살면서. 그러면서 이 정책을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나를 위한 정책이다 해서 신청을 했었고요. 기대하는 거는 이제 제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약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비진학을 한 게 아니구나를 눈으로 확인하면 다른 느낌이 받을 것 같아서. 그렇죠. 이제 사회 나오면은 이제 보통 뭐 친해지기 위해서 뭐 대학을 어디 나왔냐 그 물어보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들었어요. 대학교를 안 나온 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소외감도 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정책을 보고 한번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식으로 신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틀린 건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자. 맞아요.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뭔가요? 그냥 그걸 해보니까 역시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구나. 대학을 비진학해도 율님처럼 이렇게 대학을 비진학하고도 잘 사시는 분들 계신데 내가 이런 고민을 왜 하고 있나, 시간조차 아깝다 해서 그걸 확인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신청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키워드가 사람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게 된 계기가 사람책을 통해서였잖아요. 비진학 청년 선배들과의 네트워킹?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사람책을 경험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사람책을 사실 이제 스케치 코스를 진행하면서 그때 처음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책을 진행해 보니까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본인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점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밝은 얼굴로 그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할까 하면서 그런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추후에 선배로서 사람책에 나가게 된다면은 후배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좀 주고 싶어요. 따뜻해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좀 코스를 진행하면서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좀 다정한 느낌으로. 자랑해요.
아 원래는 아니었는데. 좀 원래 좀 차가웠다면 이제 어. 좀 다정한 느낌으로. 근데 저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뭔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는데 소속감을 느끼기도 어렵고 뭔가 다른 사람 얘기 들어도 나랑은 관계 없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스케치 코스에서 약간 뭔가 좀 동질감? 뭔가 맞아요. 보편성? 이런 걸 좀 회복한 느낌이 저는 있었거든요. 우리 가장 최근에 수료한 따끈따끈한 희정님의 야. 후기 궁금합니다. 저는 그 세 분 멘토님들의 사람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인권이나 환경 관련해서 운동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인상이 깊었는데 본인 일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으시고 그거를 다른 분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을 하시는 게 너무 저한테는 새로운 충격으로 와닿은 거예요. 제가 인생 살면서 저렇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노력을 한 일이 있었나 싶으면서 저도 새로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율님은 특별히 사람책 프로그램이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작년에는 여러분들처럼 참여자로 사람책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올해는 제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 입장이 되니까 너무 남달랐어요. 그 처음에 PPT를 만들 때는 나도 열심히 살았네? 라는 거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렇게 자기 얘기를 남들 앞에 하는 거는 사실 성공한 사람들만의 특권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뭐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쌓은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고? 그 감각을 느낀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나 너무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내년에 해볼까요? 그럼 네, 그럴 수 있게 우리 한번 힘을 모아봅시다. 네. 그럼 이제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팟캐스트예요. 우리 스케치 코스의 메인 컨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 각자 개인 라디오 하신 거 기억나시죠? 어떤 라디오 제목이었는지 주제였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분. 좋아요. 제가 팟캐스트를 했던 거는 제목은 삶은 달걀? 라이프 에그라는 이제 제목이었고요. 삶은 달걀? 네, 삶은 뭘까? 삶은 달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제목을 지어봤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는 이제 인생이란 뭘까? 이제 삶은 달걀 아닐까? 왜냐면 달걀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스스로 내 알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들이 깨면은 계란 후라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청취자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누군가의 선택으로 너의 삶을 살지 말고 우리 모두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내 삶을 살아서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병아리가 돼서 새 삶을 살아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런 컨텐츠로 정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심오한 뜻이 있었다니. 거의 데미안인데요 지금? 네, 맞아요. 우와. 제가 준비했어요. 이거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어떤 걸 준비하셨어요? 우리 경찬님이 직접 하신 팟캐스트 내용을 짧게 클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듣고 소감을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쵸? 다들 아시는 사실이죠? 제가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스스로 태어난 나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책임은 항상 스스로의 몫이지만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제 스스로의 선택과 타인에 의한 선택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으로 마무리했네요. 맞아요. 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선택은 어떤가요? 팟캐스트 콘텐츠가 가장 재밌었던 점은 이제 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청취자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형태라서 되게 재밌게 즐겼던 콘텐츠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상용님이 경찬님이랑 같은 기수였잖아요. 네,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너무 기억나. 뇌리에 딱 박혀있어요. 지금 삶은 달걀. 제목부터가 재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을 사연8이라고 했어요. 네. 사연 8? 네, 사연82. 사연 82. 그래서 저는 좀 경찬님처럼 막 내용 막 그렇게 있는 거는 제목은 그냥 편하게 제가 남의 이제 사연을 소개해주는 MC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사연8이라고 한번 지어봤거든요. 사연 8이. 네. 이제 제 이야기도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남의 들 땐 그냥 다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연일 것 같아서 그렇게 지어봤어요. 이제 진행하면서 저도 이제 MC로 제 이야기를 사연 받은 것처럼 그렇게 소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들으니까 좀 민망하긴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이제
어제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재미도 있었고 아, 그러면은 스케치 코스를 참여한 사람들의 사연을 받아서 읽어준 거예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제 이제 사연만 이야기했습니다. 아, 내 이야기를 사연처럼 써서 네. 제 3자처럼 읽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어떤 모르는 사람이 사연을 딱 줘가지고 그걸 읽어주는 스타일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었고 그 결과는 한번 들어보시죠. 좋아요. 잡생각에 들지 않게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연히 한 블로그를 찾아보셨는데 갑자기 인생이 재밌어졌다고 하십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 들어보니 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을 졸업했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사연자님은 어떻게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글을 보며 갑자기 시선이 현재에만 있었는데 미래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자기 얘기 맞아요? 본인 얘기 맞아요? 제 이야기 맞는데 어, 사실 이제 남들이 들을 때는 제 얘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어떻게 들으셨을 때 제 이야기 아닌 것 같으셨나요? 네, 완전. 네, 그 완전 취지가 완전 잘 살았어요. 아, 대학원 얘기도 나오던데요, 잠깐?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학교는 원래 이제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을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이거 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한번 읽었다고 제가 내용을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왠진 모르겠는데 그 글을 읽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직장을 다니는 것조차 힘든데 그걸 하면서 대학원 어떻게 보면은 생산적인 걸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좀 감명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은 대학원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율님은 혹시 어떻게 진행하셨었나요? 저는 딱 그 스케치 코스 다닐 때 네. 만 30살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았잖아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 기점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생각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아, 내가 자격이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건가? 이런 좀 나를 자책하는 이야기를 내면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나를 좀 격려하고 응원하는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해서 나한테 쓰는 편지를 담아봤어요.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애써 꾸미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다짐하지만 사실 내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나 봐. 하지만 괜찮아. 그런 욕망도, 그런 찌질함도, 그런 마음도 다 나인걸.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옳은 길로 흘러가는 바다처럼 살아보자. 스스로 자정작용해서 흘러가는 바다는 한 장소에 고여서 썩어가지 않잖아. 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거라고 믿어. 30년 동안 고생 많았고 앞으로의 30년도 잘 부탁할게. 2023년 8월 12일 김율. 나 울컥했다. 또 좀 사실 물어보려고 하는데 나 혹시 울컥했네. 우셨는지 아, 같은 약간 울컥했네요. 또 주책 맞게 또. 그만큼 속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많으셨던 거죠. 제가 이래 보여도 사실 되게 쫄보고 겁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좀 제가 해줬네요. 율님의 팟캐스트를 좀 들어보고 느낀 게 자신을 좀 위로하는 그 편지가 좀 가장 좀 감명 깊었던 것 같아요. 나도 내가 힘들 때 그런 팟캐스트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좀 나에게 좀 쓰는 편지 한번 써보고 싶네요. 오. 사실 저도 이걸 팟캐스트 진행하고 당일에 바로 받아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때는 민망했었거든요, 솔직히. 지금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들어보니까 또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팟캐스트 녹음하고 거의 처음 오늘 들어요. 아, 민망해서 못 듣겠던데요? 그렇죠? 1년 만에 들으신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그룹 팟캐스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그 팀으로 짜가지고 그룹으로 또 팟캐스트 녹음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맞아요. 다들 어떤 주제로 하셨는지 뭘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룹 팟캐스트다 보니까 이제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룹 원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야 되니까 토크 스루 패스라는 이제 제목으로 줄여서 토스라는 이제 컨텐츠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청취자분들과 그 다음에 같이 진행을 했던 분들의 취미생활과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들, 그다음에 성대모사나 이제 개인 장기자랑 같은 거를 좀 이제 팟캐스트에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요. 청취자분들의 취미생활도 같이 공유를 해보면서 대화를 진행해봤던 것 같아요.
그룹 팟캐스트에서 좀 재밌었던 점은 이제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으면서 좀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회장님은 그룹 팟캐스트 진행하셨나요? 저도 했었는데 전 제가 DJ였거든요. 오. 뭔가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커서 주제를 짜내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같은 팀원분들이 밸런스 게임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게 세 가지로 회사랑 뭐 사랑이랑 친구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밸런스 게임 질문들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했었거든요. 제가 진행하느라 조금 부담이 돼서 좀 약간 이 부분은 재미없겠다 싶었는데 다들 잘 따라와 주셨어요. 자, 우리 이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커뮤니티인데요. 그 스케치 코스 맨 마지막 주차 때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내 삶의 동료를 만나는 커뮤니티 살롱을 했었습니다. 아 맞다. 네, 제가 기억나요. 네. 제가 강사였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네트워킹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맞아요. 우리 왜 기억나시죠? 네. 막 커뮤니티 만들고 소모임 맞아요, 만들고 했던 맞아요. 거 맞아요. 그거 기억나요. 소모임 기억나요. 혹시 이제 수료 이후로 좀 이어가는 인연이 있나요? 좀 관계망이 저는 오. 있습니다. 수료 이후에 끝나고 나서 회식을 하고 오. 같이 이제 8명 정도 모여서 보드게임 카페를 가서 와. 이제 같이 취미 생활을 좀 공유하고 또 그거 끝나고 노래방도 같이 가봤고 그리고 이제 몇 주 뒤에는 이제 같이 그때가 되게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놀이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 시간이 되시는 분들 4명과 함께 캐리비안 베이와 이제 에버랜드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시다. 되게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청인설에서 1년에 한 2번 정도 네트워킹 파티가 있다는 거 아시죠? 네, 네, 홈커밍 데이랑 졸업 파티 있잖아요. 네. 저는 올 여름에 홈커밍 데이를 다녀왔거든요. 네. 근데 저랑 같이 했던 기수 사람들이 3명이나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토크 나누고 뭐 대학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회사로 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얘기 나누고 또 올해는 제가 멘토로 활동했다 보니까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인생 잘 살아야겠다. 야 이제 나쁜 짓 하면 큰일 나겠다. 소 스몰 월드다 이러는 걸 느꼈죠.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네. 바로 수료입니다. 네, 우리가 무사히 완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잖아요. 스케치 코스를 수료하면서 내가 느꼈던 점 혹은 좀 달라진 거 있을까요? 제가 스케치 코스를 수료하고 나서 달라진 점은 제 삶에 대한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오. 특히 사람책 컨텐츠를 통해서 세 분의 다양한 멘토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의 다양성이라던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엔 나의 삶이 그렇게 이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봐야겠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멋있다. 희정님은 어땠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변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원래 저는 항상 대화를 할 때 듣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도 누군가에겐 새로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얘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새로 알게 된 것도 많았고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경청하는 그런 건강한 대화 습관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우와. 긍정적인 게 일상 속에서도 되게 크게 와닿아서 이후에도 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쵸. 윤님은 저는 스케치 코스를 지원했을 때 제 상태가 되게 기웃기웃대는 상태였어요. 남들은 어떻게 살지? 이게 맞나? 남들 어디로 가고 있지? 요즘 핫한 게 뭐지? 그래서 약간 정답을 찾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스케치 코스 와보니까 정말 다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다른 속도로. 왜냐면 우리는 정형화된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니까 더 다른 거예요, 관례가. 그리고 사람책 멘토들 보면서 더 느꼈고.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조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다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알게 돼서 정답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오히려 제 내면의 목소리를 더 많이 집중하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책 선배로서 와주셨잖아요. 그 우연히 제가 김율 선배님 그 옆에 앉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맞아요. 쉬는 시간에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맞아, 계속 저한테 쉬는 시간에 10초도 허용하지 않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화장실 가실까봐 그냥 빨리 가고 제가 궁금해 뭐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 인생을 뭐 찾아갈 수 있을까 하니까 그때 해주셨던 말이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딱 과거에 생각나는 거를 영화 그 필름처럼 3개를 꼽아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과거를 생각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유님이 그 말씀해 주신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왜? 저도 고마워요. 자, 이제 우리가 벌써 한 5개의 키워드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나에게 스케치 코스란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주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오! 희정에게 스케치 코스란? 저에게 스케치 코스는 거울입니다. 거울은 비추는 사람도 저고 비춰지는 사람도 저잖아요. 그래서 제 자신에 대해서 변화점을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자신을 다시 알아가고 소중한 시간을 갖게 해줘서 스케치 코스는 저한테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은 네. 해석이다. 맞아요. 맞아요. 다음 분이 좀 부담될 것 같은데요? 자,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해? 우리 경찬에게 스케치 코스란? 나에게 스케치 코스란 배움과 소통의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스케치 코스가 이제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 책과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었고 내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와, 배움과 소통의 과정이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학교처럼 네. 그런 과정. 좋다. 저는 이제 스케치 코스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하면서 부담되지 않고 정말 집처럼 편안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스케치 코스란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에서 보면 꾸민 모습을 보여줬는데 스케치 코스를 한 날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빨리 가서 하고 싶다. 와. 그래서 저는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척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군요. 맞아요. 너무 편하게 잘 수료했습니다. 저 상영님이랑 비슷해요. 저는 저에게 스케치 코스란 비빌 언덕이다. 되게 비슷한데 네. 저는 비빌 언덕이 없다라고 느꼈었어요. 20대 때. 근데 스케치 코스에 오니까 약간 명절 분위기 나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 뭐 사는 건 어때? 직업은 어때? 연애는 잘 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거야? 이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되게 가족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비빌 언덕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비빌 언덕 너무 좋다. 명절 같은 분위기였죠. 재밌었어요. 혹시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스케치 코스를 한번 또 참여해보고 싶어요. 처음 참여한 것처럼.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애프터 스케치 코스를 함께 했는데 오늘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감을 좀 얘기해 볼까요? 오늘 애프터 스케치 코스를 갖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때 그 순간에 다짐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제 주변 지인이나 이제 친구들한테도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좋았어요. 경찬님한테 네. 친한 누나가 알려줬던 것처럼 네네. 경찬님도 누군가한테 스케치 맞아요. 코스를 알려주는 사람이 네. 되겠군요. 네. 좋다. 희정님은 어땠어요 오늘? 저는 우선 지난주에 수료를 마치고 따끈따끈한 이제 후기를 들려주고자 굉장히 기대가 컸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들과 함께 스케치 코스 관련해서 또 본인들의 경험담을 공유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저는 이제 스케치 코스가 지나고 조금 몇 개월 동안 발령이 나면서 정신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이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이렇게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커뮤니티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 파주세요 오늘. 지금 벌써 핸드폰 지금 이제 꺼낼라. 저도 뭔가 우리 경찬님 말씀처럼 네. 스케치 코스 지원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한테 이게 되게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런 얘기 나누는구나, 재밌겠다, 뭔가 배울 점이 있겠다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회사 100%. 우리들처럼 당신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면 2025년 청년 인생설계학교에서 만나요.